한국은행주는 회사가 가진 순자산보다도 싸게 거래됩니다. 장부가의 0.5배, 그러니까 반값. 그게 은행주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곳, 이 회사만 그 장부가를 넘겼습니다. PBR 1.13배. 8개 금융지주 중에 유일하게요. 잠깐만요. 그럼 이미 제일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지주들 중에 꼴찌라고 들었는데요. 제일 비싸고 제일 적게 주는 주식을 왜 지금 봐야 합니까? 그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결론 방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판정은 이 프리미엄이 실적이 아니라 규칙에서 나왔고 그 규칙은 진짜라는 쪽입니다. 다만 이미 가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함정이고요. 진짜인지 공시와 사업보고서로 하나씩 검증하겠습니다. KB금융 자산 798조, 국내 1위 금융지주이자 은행주 재평가의 상징입니다. 그 프리미엄이 지속될지 깨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버는지부터 보죠. 2025년 지배주주 순이익 5조 8천억 원, 이 중 3분의 2, 정확히 66%가 국민은행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34%가 손해보험, 증권, 카드 같은 비은행이고요. 그러면 결국 은행 하나에 달린 회사 아닙니까? 은행은 금리가 내려가면 예대 마진이 줄어서 이익이 빠지잖아요. 지금이 딱 금리 내리는 국면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은행주의 오랜 약점이었죠. 그래서 KB가 지난 10년간 판을 바꿔온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그먼트별 영업이익을 보면 은행이 4조로 압도적이지만 증권 1조 7천억, 카드 1조 1천억, 손보 9천억으로 이익원이 5갈래로 벌어져 있어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KB의 주가를 끌어올린 건 실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은행 지주는 다 밸류업, 다 주주 환원을 외칩니다. KB가 대체 뭐가 다르길래 혼자만 장부가를 넘겼을까요? 답은 CET1이라는 자본 비율에 있습니다. 은행이 위험자산 대비 얼마나 튼튼한 자기 돈을 깔고 있는지 보는 지표인데요. 규제 최저선은 8% 정도인데 KB는 13.6%예요. 이 13%를 넘는 초과분을 KB는 규칙으로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KB가 국내에서 처음 만든 규칙입니다. 연말에 CET1이 13%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이듬해 배당과 자사주 재원이 됩니다. 연중에 13.5%를 넘으면 하반기에 추가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요. 이익 봐가며 주는 게 아니라 자본 비율만 보면 다음 환원 규모가 예측되는 거죠. 그건 회사가 발표한 목표잖아요. 말로만 그럴싸한 계획, 지키다 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숫자로 반박하죠.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돌려준 비율, 총주주 환원율입니다. 2020년 20%에서 2024년 39.8%, 2025년엔 약 48%까지 올렸어요. 5년 내내 한 방향으로. 계획이 아니라 실행의 궤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KB식 환원의 상징입니다. 2026년 4월 보유하던 자기 주식 1,426만 주, 약 2조 3천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태워 없앴어요. 배당이 아니라 소각입니다. 업계 역대 최대 규모고요. 소각이 왜 중요하냐면 발행된 주식 수 자체를 줄이거든요. 파이를 나눠 갖는 사람이 줄어드니 남은 주주의 몫이 커집니다. KB 발행 주식은 2016년 4억 1천만 주에서 지금 3억 8천만 주로 이미 8.8%가 사라졌어요. 판정 하나, 밸류업이 규칙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이 실행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KB의 PBR은 0.45배에서 1.13배로 재평가됐어요. 여기까지는 단단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죠. 환원할 이익이 은행에서 나오는데 금리가 내려가서 은행 이익이 빠지면 환원도 같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은행입니다. 2026년 1분기를 보면 그룹 이익에서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43%까지 올라왔어요. 특히 증권에서 나오는 비이자 이익이 분기 사상 최대인 1조 6,500억, 증시가 좋을 때 은행 이자 이익의 빈자리를 메워준 거죠. 은행 본업도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금리 내리는 국면에선 보통 예대 마진, NIM이 쪼그라드는데 KB는 1분기 은행 NIM을 1.77%로 지켜냈어요. 비은행이 방어하고 은행이 버티니 이익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판정 둘, 이익의 질은 단단합니다. 은행 하나에 걸린 회사가 아니라 비은행이 금리 역풍을 받쳐주는 구조. 이게 KB가 다른 은행 지주보다 높은 값을 받는 진짜 근거예요. 자, 여기가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밸류업도 진짜고 이익의 질도 좋다. 그런데 PBR 1.1, 3배, 8개 지주 중 유일하게 장부가를 넘긴 이 프리미엄이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과열일까요? 은행주는 이익 배수가 아니라 ROE와 PBR의 관계로 봅니다. 주주 돈으로 얼마를 버느냐? 그게 ROE인데요. 이론적으로 ROE가 주주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장부가를 넘는 게 정당화됩니다. KB의 ROE는 약 10.9%. 은행이 주주에게 요구받는 수익률이 보통 9에서 10% 사이니까 KB는 그 선을 넘겼어요.
그래서 PBR이 1배를 넘긴 건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도 정당합니다. 8개의 금융지주를 한 줄에 세워보죠. 시가총액도 KB가 66조로 1등, PBR도 1.13으로 1등, PER도 11.9로 1등입니다. 반대로 배당 수익률은 2.3%로 꼴찌고요. 시장이 가장 좋은 은행에 가장 비싼 값을 이미 매겨놨다는 뜻입니다. 정당하다면서 왜 목표 주가는 안 주십니까? 증권사들은 13곳이 전부 매수를 외치던데요. 정당한 것과 여기서 더 오르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증권사 13곳 평균 목표가는 약 21만 원. 지금 시총 66조에 7월 9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23% 정도 여력입니다. 이들이 상방을 보는 논리는 두 가지예요. 목표 PBR을 1.2배로 올리거나 순자산이 계속 불어나서 선행 PBR은 0.85배로 싸진다는 거죠. 판정세, 프리미엄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에 반영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 주가를 못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오르려면 ROE가 더 오르거나 환원율이 더 높아지거나 한국 밸류업이 제도로 굳어야 합니다. 세 개의 조건부 상방이죠. 그럼 반대로 뭐가 이 그림을 깨뜨립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 가장 걱정해야 할 건 뭔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깊어져서 은행 마진이 빠지는 속도를 비은행이 못 따라가면 이익이 정체되고 높은 배수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둘째, 환율입니다. 원화가 급하게 약해지면 위험 자산이 커져서 CET1이 눌려요. 실제로 1분기에도 환율이 오르면서 자본 비율이 소폭 깎였고요. 환원의 실탄인 자본 버퍼가 얇아지면 환원율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배구조입니다. KB는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이라 회장을 이사회가 뽑아요. 지금 양종희 회장의 연임 심사가 진행 중인데 11월에 결론이 납니다. 정부의 연임 기류가 변수라 이게 정리되기 전까진 거버넌스 할인이 붙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신한, 하나도 환원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어요. 신한은 벌써 환원율 50% 조기 달성을 선언했고요. KB의 유일함이 선두로 좁혀지는 만큼 상대적인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KB금융은 국내 최초의 CET1 연계 밸류업으로 은행주 중 유일하게 장부가를 넘긴 밸류업 우등생입니다. 규칙도 진짜고 이익의 질도 단단해요. 다만 그 프리미엄은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어서 추가 상방은 ROE와 환원율 그리고 제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언 대신 7월 28일 2분기 실적과 11월 회장 선임을 분기로 검증합니다. 전수 근거와 원문은 알파인더 리포트에 있습니다. 다음 검증에서 뵙겠습니다.